어젯밤 시간당 116mm의 폭우가 쏟아진 서울 강남 일대는 단 1시간 만에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한가 일대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충남 유역은 군산면 신대리에 있는 한 편의점입니다. 네, 저는 단독주택에 사는 죄로 심심찮게 지하실에 물이 납니다. 그래도 뭐 저희 집 지하실 방수처리 제법 해갖고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데 물이 흐르더군요. 그 정도면 제법 피해를 본 거겠죠. 다른 해에 쏟아진 거보다 뭐 그렇게까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쏟아진 거 사실은 아니거든요. 뭐 근래에 여러 번 있었어요. 제 기억에 2012년 우면산 그 사태도 나고 뭐 그때랑 큰 차이 없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비가 많이 온 건 사실이죠. 근데 이 정도 비에 도시가 이렇게 마비가 된다? 그건 좀 문제가 있죠. 강남역 부근이 약간 낮다면서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물이 그리로 다 몰리는 거죠. 왜 물이 몰려야 할까? 이거는 비가 쏟아지고 난 다음에 아스팔트가 아니면 물이라는 건 흙 속으로 스며들게 돼 있는 거잖아요. 아스팔트라든가 뭐 이런 시설로 너무 단장을 잘한 바람에 이른바 불투수성? 이게 강남 지역은 50%가 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쏟아지는 빗물의 절반 이상이 스며들지 않고 표면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 물들이 강남역 부근으로 다 몰려들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기후변화로 인한 천재와 인재가 겹친 그런 사건이죠. 저는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열대 정글에서 살아본 사람이잖아요. 요즘 가끔 가다가 우리나라에 쏟아지는 그 엄청난 비, 이게 제가 있던 열대지방에선 그냥 매일같이 쏟아지는 비거든요. 근데 열대지방도 물난리를 겪기는 하지만 열대지방의 마을들이 우리가 겪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수재를 겪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는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뭐 공부도 좀 해보니까 열대와 온대의 토양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열대는 토양이 성긴 토양이에요. 구멍이 많아요. 그래서 비가 내리면 술술술 빗물이 빨리 스며들고 빠집니다. 나무가 자라려면은 물이 잘 빠져야 되거든요. 나무가 죽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물이 안 빠지는, 너무 흙이 다져진 곳에선 나무가 못 자라요. 온대지방보다는 열대의 나무가 잘 자라는 이유가 아마도 그런 배수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온대에는 특히 우리나라에는 토양에 진흙 성분이 많아요. 그래서 열대에 내리는 비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내리기 시작하는 건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어려움을 일단 갖고 있는 거죠. 어떻게든 이거를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아스팔트나 이런 구조를 어떤 형식으로든 바꿔나가면서 빗물이 토양으로 흡수가 되도록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오래전부터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온대지방의 도시들이 안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도시의 공원을 습지로 만드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곳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모기가 많이 생길 테니까. 모기는 또 미꾸라지를 풀어놓는다든가 뭐 이러면서 또 하는 대책이 있을 것 같고요. 좋은 방법은 투수율을 높이고 그 물들이 고여 있을 수 있는, 고여 있다가 서서히 조금씩 빠져나가고 다시 고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우리가 도심의 공원 면적이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우리나라 공원들의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건물들이 있는 데보다 지대가 되게 높잖아요. 저는 오히려 차라리 할 수 있다 그러면 파고 거기에 물이 고일 수 있게 해주면 훨씬 낫지 않을까. 그 지역에 쏟아지는 빗물을 자연적으로 이렇게 흡수하고 유지하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이런 논의들을 우리가 이제부터는 좀 활발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도시가 구조적으로 물을 얼마나 흡수하고 보유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논의를 많이 해보면 좋겠다. 일본 도쿄에는 거대한 지하 터널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걸 제가 배웠어요. 진짜 터널이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그 터널의 기능은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을 때 그 터널 속으로
빗물이 다 들어오고 비가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가면 그때 이제 수문을 열어서 비우고 또 비가 오면 채우고 이런 식으로 이번에 제가 듣기로는 이제 서울시가 터널을 여러 개 만들 걸로 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쏟아진 것처럼 시간당 뭐 100mm에서 한 150mm 사이 그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터널을 만든다 그러는데 그 만드는 거에 저는 반대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무슨 준비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시는 건 좋은데 기왕에 하실 거면 규모를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이 추세를 보면 서울에는 비가 지금보다 훨씬 많이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어느 순간에 뭐 시간당 200mm 온다. 전혀 예상 못할 일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 한 100몇십 밀리 정도를 예측하고 시설을 만들어 놨다. 그럼 이제 그때 가면 또 무슨 얘기 들으시겠어요? 이제. 기껏 예산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재구시를 못한다. 또 뭐 이런 소리 들을 텐데 한번 파기도 힘든데 서울은 특별히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지하철 공사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미 상당히 많이 서울 지하는 다 파고 그 안에 시설이 다 있는 곳인데 그런 터널을 만약에 또 만든다 그러면 지하철 만든 그 밑에다가 아마 만들어야 될 텐데 이게 만만한 공사가 아닐 텐데 어차피 할 거면 돈이 들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올바른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규모를 키워서 제대로 만드는 게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더 자주 더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하죠. 옛날에는 우리가 장마 시즌이라는 게 딱 있었잖아요. 여름에 동남아 쪽에서부터 기체 덩어리가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움직여 오면 그게 습기를 잔뜩 품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몇 날 며칠 이제 쏟아부으면 그걸로 이제 장마 끝나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장마가 또렷하지가 않잖아요. 그게 제가 살아본 아열 때가 늘 그렇더군요. 비 며칠 확 쏟아졌다가 또 며칠 쨍 했다가 또 갑자기 비 왔다가 쨍 했다가. 기후변화의 가장 큰 특성은 그냥 무조건 옛날보다 모든 곳에 비가 더 쏟아진다가 아니고요. 비가 갑자기 많이 오는 곳이 생기고 옛날에 비가 자주 오던 곳이 비가 안 오는 곳이 생기고 이런 기후의 이상현상이 너무 많아졌다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어쩌면 그런 현상을 요즘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건 아닐까. 캘리포니아 별로 비 안 오는 곳으로 유명한데 이번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곳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데스밸리에 폭우가 내렸다는 거잖아요. 이런 이상기후가 너무 많아졌다. 이게 사실 기후변화의 가장 큰 특성이에요. 아마 우리나라도 앞으로 종종 이런 현상을 경험할 거예요. 문제는 우리 도시의 구조가 이런 변화에 적응돼 있지 않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빗물이 너무 아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공대에 한무영 교수님이라고 있었어요. 빗물 박사라는 분. 그분은 하여간 빗물 모아가지고 쓰자. 그런 얘기를 뭐 교수생활 내내 그거 하시다가 퇴임하셨는데 우리는 애써서 잘 정제한 그 깨끗한 물로 화장실도 그 물로 쓰고 길에 뿌리는 물도 그 물로 쓰고 그러니까 너무 깨끗하게 물 만드느라고 돈 다 들여서 그거를 그냥 아무 데나 쓰잖아요. 수세식 용도로 쓰는 물은 마실 수 있을 정도의 깨끗한 물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구분해서 쓸 수 있게끔 빗물을 잘 저장했다가 쓸 수 있는 용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데 수해만 겪으면서 투덜거리면서 사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그 빗물을 잘 활용하는 게 옳은 건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서울시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거대한 물탱크 하나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자가 작은 물탱크를 갖고 있는 게 훨씬 유리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빗물을 모아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모든 가정이 다 동참하는 논의가 이제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대책을 좀 만들고 도시가 앞으로 기후변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제 변신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 노력을 우리가 다 같이 해야 앞으로 이런 물난리를 덜 겪지 않을까.
대한민국의 기후변화가 하루아침에 멈추지 않는 한 뭐 앞으로 몇십 년 동안 대한민국은 예전보다 훨씬 많은 빗물이 쏟아질 거고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느냐, 어떻게 슬기롭게 활용하느냐, 그건 상당 부분 우리의 지혜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건 천재입니다. 기후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상황을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만드는 거는 또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재미님들이랑 이런저런 얘기 나눠서 즐거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I love you.